2011년 울산, 은솔은 51살이다. 작은 요양원 사무장. 침대 20개짜리 소규모 시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본다. 입소자 명단. 할머니 12명, 할아버지 8명. 은솔은 펜을 놓고 창밖을 본다. 울산 앞바다가 보인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머릿속에선 다른 소리가 들린다. 나가사키 클럽의 음악. 그리고 남자들 웃음소리. 1989년 봄, 은솔은 26살이었다. 울산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 경력 3년차. 밤근무가 많았다.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시끄러웠다. 그날도 그랬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다. 오토바이 사고, 23살 남자. 의식불명. 은솔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바이탈 체크. 수액라인 확보. 의사보조. 일상이었다. 그런데 환자 어머니가 미쳤다. 아들을 살려. 제발 살려달라고. 은솔은 차분하게 말했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싫어. 내 아들이야. 여기 계시면 치료에 방해됩니다. 환자 어머니가 은솔 팔을 잡았다. 놔주세요. 살려. 보안요원이 어머니를 밖으로 모셨다. 치료는 계속됐다. 1시간 후, 환자는 안정됐다. 중환자실로 이송. 은솔은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항상 그랬다. 응급 상황 후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새벽 2시. 은솔은 간호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까 그 환자 어머니였다.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다. 당신이야? 네. 내 아들 담당 간호사. 네, 그렇습니다만. 왜 제대로 안 했어? 은솔은 일어섰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지 않잖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가 은솔 머리채를 잡아챘다. 은솔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이 죽인 거야. 아니에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니가 은솔을 발로 찼다. 배에, 옆구리에.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보안요원이 어머니를 떼어냈다. 은솔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 아팠다. 그것보다 무서웠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런데 은솔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이 찾아왔다. 괜찮아요? 네. 경찰 신고했어요. 폭행죄로.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푹 쉬세요. 병원장이 나갔다. 은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왜 나한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일주일 병가. 집에서 쉬었다. 그런데 잠이 안 왔다. 눈을 감으면 그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악몽을 꿨다. 매일 밤. 은솔은 점점 무너졌다. 병가가 끝나고 복직했다.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 앞에서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간호부장이 불렀다. 은솔 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솔은 알았다. 안 된다는 걸. 더 이상 못 한다는 걸. 그날 사직서를 냈다. 간호부장이 말렸다. 다시 생각해봐요.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못하겠어요. 사직서가 수리됐다. 1989년 5월, 은솔은 백수가 됐다.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전화했다. 나와라. 싫어. 계속 그럴 거야? 모르겠어. 은솔은 방 안에만 있었다. 커튼을 쳤다. 햇빛이 싫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솔은 통장을 봤다. 200만 원 남았다. 집세, 생활비 내면 한 달치.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병원은 못 가겠다. 환자를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친구 수진이가 찾아왔다. 은솔아, 문 열어. 싫어. 열어. 밥 사줄게. 배고프지도 않아. 그래도 열어. 은솔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방 안을 보고 놀랐다. 이게 다 뭐냐? 수진이가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쏟아졌다. 은솔은 눈을 가렸다. 너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일본 갈래? 은솔은 수진이를 봤다. 뭐, 일본. 내 친구가 나가사키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 클럽.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못해. 왜? 나 그런 거 몰라. 다를 잘 몰라. 그래도 다 해. 수진이가 은솔 손을 잡았다. 3개월만 가. 돈 좀 벌고 와. 그러다 다시 병원 가든지. 은솔은 망설였다. 정말 3개월만? 관광 비자 15일인데 연장 가능하대. 그 생각이 은솔을 움직였다. 15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은솔은 부산항에 서 있었다. 나가사키행 페리. 여권과 비자가 준비됐다. 가방 하나. 간호사복은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페리가 출항했다. 바다가 펼쳐졌다. 은솔은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맞았다. 한국이 멀어졌다. 응급실도, 그 어머니도, 트라우마도 다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가사키 도착. 1989년 7월. 항구에 수진이 언니 미연이가 나와 있었다. 30살. 나가사키 3년차. 은솔이지? 수진이한테 들었어. 간호사였다며? 네. 여기선 아무도 안 물어. 미연이가 은솔을 택시에 태웠다. 시내로 들어갔다. 나가사키는 조용한 항구 도시였다. 서울이나 부산만큼 크지 않았다. 그게 은솔한테는 편했다.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클럽 이름은 아카리. 나가사키 시내 중심가 건물 2층. 입구에 빨간 등.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자 음악이 흘렀다. 일본 엔카. 빨간 조명. 소파와 테이블. 카운터 뒤에 마마상. 이름은 요시코. 새로 오네? 네. 이은솔입니다. 요시코가 은솔을 훑어봤다. 키는 좋네. 근데 너무 말랐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 일본 남자들은 마른 거 좋아해. 미연이가 웃었다. 은솔은 그날부터 일을 배웠다. 옷 입는 법, 화장하는 법, 술 따르는 법, 말하는 법. 오이시 데스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칸빠이. 간단한 일본어만 알면 됐다. 첫 출근. 그날 저녁 7시. 은솔은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 어깨가 드러나는 스타일.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간호사복 입던 은솔은 없었다. 클럽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일본 남자 셋. 40대 중반. 회사원 같았다. 요시코가 손짓했다. 은솔, 저기 가. 은솔은 테이블로 갔다. 다리가 떨렸다. 남자 옆에 앉았다. 이름이 뭐예요? 은솔입니다. 오, 반가워요. 남자가 위스키 잔을 은솔 앞에 밀었다. 마셔봐요. 은솔은 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잔을 입에 댔다. 쓰디쓴 맛. 삼켰다. 목이 탔다. 남자들이 박수쳤다. 잘 마시네. 그날 밤 은솔은 2시간 앉아 있었다. 웃고, 술 따르고, 아리가토 하고. 그게 전부였다. 끝나고 팁을 받았다. 이만엔. 한국 돈으로 20만 원. 은솔은 돈을 세며 생각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야? 병원에서 밤샘 근무해봐야 한 달 50만 원. 여기선 2시간에 20만 원. 그 생각이 위험한 줄 몰랐다. 은솔은 클럽 생활에 익숙해졌다. 단골 손님도 생겼다.
이름은 다나카 씨. 52살. 증권회사 부장. 은솔을 지명했다. 은솔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도 좋아. 은솔 씨 보니까 다나카 씨는 신사였다. 손도 안 댔다.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은솔은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다나카 씨가 물었다. 은솔 씨는 한국에서 뭐 했어요? 은솔은 잠깐 멈췄다. 학생이었어요. 대학. 네. 무슨 과? 은솔은 거짓말을 했다. 영문과요. 그래서 일본어 빨리 배우는구나. 은솔은 웃었다. 간호학과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병원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다. 미연에게 물었다. 비자는 어떻게 해요? 오버스테이 하면 되는 거야. 수진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냥 불법으로 지내다. 돈 벌어서 나가는 거야.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미연이가 말했다. 더 있다 나가. 안 무서워요? 단속 나올 때 다 연락이 와. 그게 돼요? 다들 그렇게 해. 은솔은 고민했다. 한국 돌아가면? 백수. 그리고 응급실 악몽. 여기 있으면? 돈. 그리고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 은솔은 결정했다. 3개월 더. 그렇게 3개월이 6개월이 됐다. 6개월이 1년이 됐다. 1년이 2년이 됐다. 1991년 은솔은 나가사키 2년차가 됐다. 클럽 아카리의 고참. 새로 오는 한국 여자들을 가르쳤다. 웃는 법, 손님 다루는 법. 은솔은 이제 능숙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다. 일본 남자. 40 초반. 양복이 고급스러웠다. 분위기가 달랐다. 이름은 사카모토. 나가사키 유지. 부동산 사업. 요시코 마마상이 긴장했다. 은솔, 저분 잘 모셔. 은솔은 테이블로 갔다. 사카모토 옆에 앉았다. 이름은? 은솔입니다. 한국 이름? 네. 사카모토가 은솔 손을 잡았다. 은솔은 슬쩍 손을 뺐다. 웃으면서. 사카모토는 기분 나쁜 티를 안 냈다. 술 잘 마셔. 조금요. 한잔 하자. 은솔은 잔을 받았다. 사카모토와 건배했다. 그날 밤 팁은 10만 엔이었다. 100만 원. 은솔은 놀랐다. 그 다음 주에도 사카모토가 왔다. 또 은솔을 지명했다. 그 다음 주에도. 사카모토는 단골이 됐다. 그런데 점점 요구가 많아졌다. 은솔, 애프터 달래? 죄송해요. 안 해요. 왜? 규칙이에요. 돈 더 줄게. 안 돼요. 사카모토 얼굴이 굳었다. 생각해봐. 은솔은 그날 밤 고민했다. 애프터. 클럽 밖에서 만나는 것. 선을 넘는 것. 은솔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카모토는 계속 물었다. 예주. 점점 집요하게. 요시코 마마상이 은솔을 불렀다. 사카모토 씨 요구 들어줘. 싫어요. 큰 손님이야. 그래도 안 돼요. 요시코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다른 애한테 넘긴다. 그러세요. 은솔은 단호했다. 사카모토는 다른 여자를 지명했다. 신입 여자. 22살 지혜. 지혜는 애프터를 했다.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았다. 미연이가 말했다. 지혜, 사카모토 집에 들어갔대. 접으로. 은솔은 소름이 돋았다. 그럴 수도 있구나. 선을 넘으면. 은솔은 더 조심했다. 1994년. 은솔은 나가사키 5년차. 돈은 많이 모았다. 5천만 원. 그런데 한국 갈 생각을 안 했다. 왜냐하면 한국 가면 뭐 하지? 병원은 못 가겠고 다른 일은 모르겠고 그냥 여기가 편했다. 악몽도 줄었다.
가끔 껐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다. 은솔은 나가사키에 정착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항구가 보이는 방.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클럽에 한국 남자가 왔다. 드물었다. 보통 일본 남자만 오는데 30 중반. 사업차 나가사키에 왔다고. 이름은 김현우. 은솔을 보자마자 한국말로 물었다. 한국에선 뭐 했어요? 직장요. 한국 어디서? 울산이요. 나는 김해야. 가깝네. 은솔은 어색하게 웃었다. 현우는 매주 나가사키에 왔다. 사업 때문이라고. 그때마다 클럽에 왔다. 은솔을 찾았다. 처음엔 손님이었다. 그런데 점점 달라졌다. 현우가 물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 안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해요? 가족은? 있죠. 보고 싶지 않아요? 은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보고 싶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부끄러웠다. 간호사였던 은솔이. 지금은 클럽 여자. 현우가 말했다. 같이 밥 먹어요. 클럽 말고. 은솔은 거절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가사키 항구 근처 식당. 둘이 마주 앉았다. 현우가 소주를 주문했다. 은솔도 잔을 들었다. 건배. 현우가 물었다. 몇 년째예요? 여기. 5년. 오래됐네. 그러게요. 힘들지 않아요? 은솔은 잔을 내려놨다. 힘들죠. 근데 한국도 힘들어요. 왜요? 그냥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현우가 은솔 손을 잡았다. 은솔은 놀라서 손을 뺐다. 미안해요. 근무 중 아니면 손님이랑. 나 손님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사람. 은솔은 현우를 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부터 둘은 자주 만났다. 현우가 나가사키 올 때마다 클럽이 아닌 밖에서 밥 먹고 산책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은솔은 오랜만에 편했다. 손님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 현우는 물었다. 한국에서 뭐 했어요? 은솔은 한참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말했다.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네. 응급실. 왜 그만뒀어요? 은솔은 그날 밤 이야기를 모두 했다. 환자 어머니. 폭행. 트라우마. 도피. 현우는 조용히 들었다. 힘들었겠어요. 은솔은 울었다. 5년 만에 처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현우가 은솔을 안았다. 클럽에서는 늘 안겼다. 손님들에게. 그런데 이건 달랐다. 위로였다. 어느 날 현우가 프러포즈했다. 나가사키 항구. 석양이 지고 있었다. 결혼해요. 은솔은 놀라서 현우를 봤다. 저 클럽에서 일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돼요? 당신이 뭘 했든 상관없어요. 은솔은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받아줬다. 그해 겨울 둘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산에 정착했다. 작은 결혼식. 가족들만. 은솔 부모님은 물었다. 일본에서 뭐 했니? 은솔은 거짓말했다. 식당 일요. 그렇구나. 부모님은 더 묻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결혼 후 은솔은 일을 찾았다. 그런데 병원은 못 가겠다. 아직도 응급실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어느 날 요양원 구인 광고를 봤다. 작은 요양원. 사무직원 구함. 간호사 자격증 우대. 은솔은 지원했다. 면접을 봤다. 간호사셨어요? 네. 옛날에.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요양원 일할 수 있어요? 환자 케어는 안 하셔도 돼요. 사무만. 그럼 할 수 있어요. 합격했다.
첫 출근. 요양원은 조용했다. 침대 20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워 계셨다. 은솔은 사무실에 앉았다. 서류를 봤다. 입소자 명단, 투약 기록, 간호일지.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렵지 않았다. 요양원은 응급실과 달랐다. 조용하고 천천히 흘러갔다. 은솔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원장님이 부탁했다. 은솔 씨, 잠깐만 사무실 환자 좀 봐줘요. 간호사가 화장실 왔는데 환자가 굴러요. 은솔은 망설였다. 사무직원인데요. 그냥 뭐 필요한지만 물어봐요. 은솔은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85살. 치매. 은솔을 보고 웃었다. 누구세요? 간호사예요. 아, 간호사. 예쁘네. 은솔은 침대 옆에 앉았다. 뭐 필요하세요? 손 잡아줘요. 은솔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말랐다. 따뜻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 순간 은솔은 울컥했다. 이거였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사람을 돌보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응급실에서 잃어버렸던 것. 여기 있었다. 그날 이후 은솔은 조금씩 환자들을 봤다. 사무일 하면서 틈날 때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얼마 후 은솔은 요양원 사무장이 됐다. 원장님이 믿어줬다. 당신 환자들이 좋아해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간호사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은솔은 생각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원장님이 웃었다. 그럼 계속 같이 일해요. 은솔은 정착했다. 요양원. 남편. 평범한 삶. 그런데 가끔 환자 할아버지들을 보면 나가사키 남자들이 겹쳐 보였다. 타나카 씨, 사카모토, 그 외 수십 명. 얼굴이 겹쳤다. 목소리가 들렸다. 칸파이. 은솔 씨. 은솔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웃었다. 환자 할아버지한테.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게 반복됐다. 은솔은 51살. 어느 날 새 환자가 입소했다. 일본인 할아버지. 78살. 나가사키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이름은 다나카. 은솔은 명단을 보고 멈췄다. 다나카. 흔한 일본 이름이었다. 그 사람일 리 없었다. 그런데 환자를 보러 갔을 때 은솔은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었다. 25년 전 클럽 단골. 다나카 씨. 많이 늙었지만 얼굴은 같았다. 다나카도 은솔을 봤다. 눈을 크게 떴다. 은솔 씨. 은솔은 숨이 막혔다. 네. 정말 당신이야? 여기서 뭐 해요? 일해요. 사무장이에요. 다나카가 웃었다. 세상 참 좁네. 은솔은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요? 그날 이후 은솔은 다나카를 피했다. 다른 직원들한테 맡겼다. 그런데 다나카가 원장님한테 말했다. 은솔 씨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옛날부터 알던 사이예요. 원장님이 은솔을 불렀다. 다나카 씨 아세요? 네. 옛날에 일본에서.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네요. 당신이 담당해줘요. 은솔은 거절할 수 없었다. 다나카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계셨다. 은솔 씨, 앉아요. 은솔은 의자에 앉았다. 다나카가 말했다. 나가사키 생각나네요. 은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나카 씨도요. 나는 그냥 회사원이었죠. 당신은 힘들었을 텐데.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7년이나? 은솔은 한참 생각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은솔은 창밖을 봤다. 지금은 여기가 돌아갈 곳이에요. 다나카가 웃었다. 잘 됐네요. 그날 이후 은솔은 다나카를 돌봤다.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데 점점 괜찮아졌다. 다나카는 좋은 환자였다. 불평 없이 항상 고맙다고 했다. 어느 날 다나카가 물었다. 클럽 여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은솔은 생각했다. 미연 언니는 일본에서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당신은 행복해요? 은솔은 잠깐 멈췄다. 행복해요. 정말요? 노력하고 있어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날 밤 은솔은 남편한테 말했다. 요양원에 나가사키 손님이 왔어. 남편이 놀랐다. 진짜. 다나카 씨. 어때? 괜찮아. 좋은 사람이었어. 남편이 은솔 손을 잡았다. 힘들면 말해. 괜찮아. 은솔은 진심이었다. 정말 괜찮았다. 며칠 후 다나카가 말했다. 은솔 씨, 사과하고 싶어요. 왜요? 그때 당신한테 티준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당신 인생 바꿨잖아요. 은솔은 웃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다나카가 은솔을 봤다. 정말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나가사키 7년. 힘들었지만 그게 은솔을 만들었다. 지금의 은솔. 살아남은 은솔. 다나카는 석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은솔도 갔다. 일본에서 가족들이 왔다. 다나카 딸, 50살. 은솔한테 인사했다. 아버지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분이셨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잘 돌봐줘서. 은솔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슬퍼서인가? 아니면 그 시절이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아서인가?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울었어. 조금. 남편이 은솔을 안았다. 다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그날 밤 은솔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다나카 씨가 돌아가셨다. 25년 만에 만났다가 헤어졌다. 나가사키가 정말 끝났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살아남았다. 다음 날 아침, 은솔은 요양원에 출근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은솔은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이게 은솔의 일이었다. 손 잡아주는 것. 클럽에서도 그랬다. 남자들 손을 잡아줬다.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아준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다 사람이다. 다 외롭다. 다 손이 필요하다. 은솔은 그걸 안다. 나가사키에서 배웠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이유다. 저녁에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길. 바다가 보였다. 울산 바다. 나가사키 바다와 비슷했다. 파도 소리가 같았다. 은솔은 잠깐 서서 바다를 봤다. 7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지옥 같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다. 피곤해? 괜찮아.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이 물었다. 오늘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평범한 게 좋은 거지. 은솔은 웃었다. 맞아. 평범. 은솔이 원했던 것. 병원 그만둘 때, 나가사키 갈 때, 귀국할 때, 지금. 계속 원했던 것. 평범한 삶. 이제 가졌다. 그날 밤 꿈을 꿨다. 클럽 아카리 계단.
올라가고 있었다. 빨간 등이 보였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도 없고, 소파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은솔 혼자였다. 무섭지 않았다. 조용했다. 은솔은 가운데 서서 돌아봤다. 여기였구나. 내가 7년 있었던 곳.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은솔 씨.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냥 메아리였다. 은솔은 웃었다. 안녕. 그리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밝았다. 나가사키 거리. 아니, 울산 거리. 구분이 안 갔다. 똑같았다. 다 지나간 시간이었다.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은솔은 조용히 일어났다. 베란다로 나갔다. 울산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은솔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후회하나? 아니. 나는 살아남았다. 그게 전부다. 그날도 요양원에 출근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은솔 씨, 손 잡아줘요. 은솔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클럽에서 잡았던 손들이 떠올랐다. 다나카 씨, 사카모토, 그 외 수많은 남자들. 다 지나갔다. 지금은 이 손. 할아버지 손. 마르고 주름진 손. 은솔은 꽉 잡았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게 은솔의 일이었다. 그게 은솔의 삶이었다. 나가사키 7년이 만든 지금의 은솔.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거짓말. 후회한다. 매일.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 거짓말.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계속 산다. 오늘도, 내일도 손 잡아주며. 다음 이야기는 일본 교토의 희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